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네. 예전에 영화들을 통해서 뭐 막 주군을 위해서 막 할복 자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신념과 지조 같은 게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신념과 지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오해고요. 네. 신념과 지조가 있는데 상식이 달라요. 아, 그 상식이. 신념과 지조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을 지켰다라는 네. 지조를 지켰다라는 상식이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르죠? 다르냐면 그 옛날 장군들이 붙어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이 지면 이쪽에 그 지도자, 장군, 네. 장군 일가족은 뭐 할복을 하든 죽이든 아니면 뭐 그 노예로 팔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밑에는 죄다 이쪽으로 그 다음 날은 바로 이쪽으로 와서 신하가 돼요. 가신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정부가 바뀌면 뭐 장관들도 바뀌고 밑에 다 바뀌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일사이군 그래서 임금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정부에 충성할 수 없다 이런 게 네. 우리는 절개구 지조잖아요. 저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신념이 없고 지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답이고 저 나라의 상식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정부의 지속성이 있을 수 있고요. 아, 그죠? 그러니까 주군이 바뀌면 그 사람에게 계속 충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주군한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쪽 전문가였다. 그러면 이 일을 계속하면 나쁜 점도 있겠지만 노하우도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 바뀌어버리니까 제로베이스 시작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서로 틀린 거네요. 그렇죠. 네, 다른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어디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상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식에 기초해서 일본을 생각하고 일본은 네. 자기네들 생각으로 우리를 생각하니까 여기서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어차피 뭐 경쟁이 되든 아니면 협력이 되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정확히 알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도 해야겠네요. 일본도 그렇죠. 해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책을 내게 된 계기도 그런데 저는 일본에 험담을 하려고 이런 책을 쓴 건 아니고 계기가 뭐냐면 서로 간에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 싸운다고 하면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로 간에 최소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되게 억울한 거고 손해잖아요. 그렇죠. 일본 국민 중에 1억 3천만 명 중에 한국에 왔다 간 사람 얼마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본 국민 중에 작년 연말 통계예요. 일본 국민 중에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일본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느낌에. 대한민국이 작년 연말 시점으로 67.5%예요. 일본은 몇 %일 것 같으세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약간 낮춰서 한 40%? 네, 28%예요. 되게 낮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축소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돌리려고 하고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몰라요. 진짜 자기 사는 여기서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 세계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많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도사가 될 거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타쿠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격이 활발하고 다이나믹해서 그게 잘 못하잖아요. 그게 포지티브하게 일본에서 드러난 것이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거고요. 대한민국은 노벨상 수상자가 적은 게 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성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리자면 우리는 일본에 갔다 온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죠? 네. 관광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많이 봤는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그 여권 갖고 있는 28% 중에 누군가가 한국에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홍대 입구에서 일본 여자분이 한국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영상으로 나왔었죠. 네. 그런 것들은 소문이 빨리 퍼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남자들은 일본 여자들을
폭행한다. 이게 일반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극히 일부의 어떤 그런 그냥 사건이었잖아요. 그분이 우연히 일본 여자였을 뿐이었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 범위 안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꼭 그런 데는 이상한 애들이 끼잖아요. 그래서 일본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소문이 돌면 그게 정설이 돼버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한일 양국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보면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보수적, 폐쇄적, 그 다음에 되게 활동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생활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차이가 있군요. 일본 사람들은 휴대폰을 2개씩이나 들고 다닌다,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좀 대중적인 건가요?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가요? 일단 일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2개씩 다 갖고 다니죠. 3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사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아까 말씀드린 책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회사에서 지급한 휴대폰, 하나는 내 사용 휴대폰. 우린 보통 하나로 그냥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융통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 불분명하죠. 그래서 한 대 가지고 우리는 내 일도 하고 회사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손해보는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애시당초 내 휴대폰을 가지고 회사에 용무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회사 휴대폰으로 내 개인 용무를 했다가 회사에서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개를 갖고 다니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만큼 공과 사를, 그러니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자기 사생활, 이거를 구분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 딱 지나면 휴대폰을 꺼버리죠. 공적인 회사 휴대폰. 우리는 보통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막 퇴근 이후에도 막 일 시키고 뭐 물어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건 일본에서는 아주 비상식적인 거죠. 그렇군요. 일하는 시간만 딱 일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원들, 부하 직원들하고 야, 오늘 회식하러 가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 따라온다고 하대요. 일본은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일단 되게 기본적으로 노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뭐 되게 그쵸? 웃으면서 잘 받아주고, 그러니까 내 말에 호응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좀 접해보면은. 근데 내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겉과 속이 다른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실제인가요? 제가 김포공항에 내리면요, 어깨를 딱 펴고 그 다음에 한숨이 확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 딱 들어가면 움츠려지고 긴장이 시작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 일본에서는 늘 남을 의식하고 살거든요. 남의 눈을 의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을 나왔어요. 나와갖고 전철역에 가잖아요. 그럼 일단 개찰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개찰구 들어가면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럼 일단 그 줄에 끼면서 일단은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줄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줄 서는데 미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안한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철 탈 때도 또 안에 들어갈 때도 스미마셍 그러고 들어가야 되고, 내릴 때도 스미마셍 그래야 되고, 걸어 나와서 회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면 또 스미마셍 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스미마셍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가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스미마셍은요 분명히 사과로 돼 있어요. 미안합니다로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스미마셍 한마디 가지고 모든 상황에 다 쓸 수 있어요. 표정만 따라다니면 돼요. 미안하면 미안한 얼굴로 스미마셍 하면 되고, 고마우면 고마운 얼굴 스미마셍 하면 그게 감사한다는 말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단어만 갖고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어떤 사업적으로 이렇게 보면 무슨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막 설명을 해요. 이게 좋습니다. 막 열변을 토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 듣고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하는데 주로 그 소데스카라든지 뭐 그렇습니까잖아요. 그 다음에 와카리 마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루호도 아 그렇군요. 이런 단어들이 주로 나와요 대화 중에. 네. 근데 그 단어 어느 것 하나 그 내가 당신 제품에 관심 있다라는 말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단순히 나루호도 그렇군요라는 거는 추임새일 뿐이고요. 와카리 마시다라는 말도 한자로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게 당신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알겠다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어를 배웠을 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본어를 배웠을 때 그런 쓰는 용법들하고 실은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보통 사람들하고 제가 다른 것은 저는 일본에서 공무원 생활도 했었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공무원 같은 시기에 두 군데 관청에 공무원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고요. 아, 그래요? 공무원한 사람도 없겠지만 저는 광역자치단체 과장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부장을 했었거든요. 아, 외국인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공무원도? 네, 일본 사람들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겠지만 상당히 유연해서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안 되는 게 없고 자기들이 하기 싫으면 되는 게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활하면서 제가 갑이잖아요. 네. 갑으로서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 생활을 해본 거잖아요. 그거 해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스미마생 할 때 네. 그냥 그 말뿐인 거죠? 진짜로 네, 미안하거나 뭐 고맙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고요. 아. 그리고 스미마생은 가볍다고 하지만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자체의 뜻과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주 정중한 사과말이 있는데요. 모시학기 아리마센? 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황송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조차도 영혼이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그 사람의 대사를 가지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행간을 읽어야 돼요.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일본 사람하고 진짜 친해지려면 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그런 사이가 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대해서 이제 다테마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다테마, 일본은 다테마이와 혼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속마음. 네, 다테마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혼내는 내 속마음인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다테마이가 나쁜 게 아니고 노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비즈니스가 됐든 친구가 됐든 다 다테마이예요. 근데 진짜 친구가 되면 혼내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혼내를 얘기할 수 있는 사이인지 아닌지를 이제 리트머스 감별지로 감별을 해봐야 되죠. 그 감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나이를 물어본다든지 생일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는 친해졌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생활을 캐는 거, 뭐 결혼했느니, 아이가 있느니.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질문하면 실례겠네요. 예, 실례입니다. 일본 사람한테. 예, 예. 특히 뭐 결혼했습니까라든지, 그 다음에 이혼했으면 몇 번 이혼했나든지. 그건 한국에서도 욕 먹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요, 그거를 거꾸로 또 다테마에로 얘기할 때는요, 그걸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혼을 한 번 한 사람을 가지고 바츠 있지, X를 바츠라고 해요. 네. 바츠 있지는 X가 하나다. 한 번 이혼했다. 네, 그런 그 사생활에 관한 거라든지 좌우지간 비즈니스라는 관계에 있어서 필요 없는 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는 옳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정치 얘기 이것도 옳지 않고요. 민감한 거는 서로 안 해요. 안 하는 게.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 생각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언어 자체가요. 그 사람들 그 어미 말끝이 보통 보면 까모시레마생이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까모시레마생이 뭐냐면 이거일지 모릅니다예요.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나는 분명히 까모시레마생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정하는 거는 당신이 단정한 거지 내가 동의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라시라는 말 쓰거든요. 뭐 같아. 그러면 뭐
맛있어? 그러면 맛있는 것 같아. 난 맛있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맛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맛있다고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신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책임은 상대방한테 돌리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배려가 아닌 상황도 상당히 많죠. 외국 나가보면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호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예의 바르고 네. 1등 국민이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은 이제 그들도 그냥 눈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그대로 믿고. 그 사람들도 혼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게 일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많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동양 사람한테는 오히려 불친절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상 일본 사람 친절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도 친절한 사람 친절하고 저 나라도 불친절한 사람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친절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보여요. 근데 실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네. 겉보기에는 친절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하는 행동으로만 보고 이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착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일본은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사람이 도어 담긴 버튼을 누르고 내리는 게 요즘 상식이에요. 내리는 사람이 도어 닫힌 버튼을 누르고 내린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람들 딴에는 이제 배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누르고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욕을 먹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화법의 차이가 참 있네요. 그렇죠. 예전에 어디 그 중동 어디에서 그 일본 그 관광객인지 납치됐던 그때 있었잖아요. 참수당했잖아요. 예. 그때도 뭐 어머니인가가 나와서 어머니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우리 자식이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한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라는 뭘 하냐 이런 얘기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뭐 하냐 빨리 가서 좀 살려달라 뭐 별의별 그 하소연을 하겠죠. 그 요즘에 이제 일본 사람이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한테. 도발적인 질문인데 니네 나라는 왜 대통령만 그만두면 죄다 감옥에 가고 뭐 죽거나 불행한 일에 빠지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일본 사람들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네. 뭐냐면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뭐 그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해주죠. 한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일본은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 대통령이 돼서 큰 일을 하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라고 양해를 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의 그 가치 판단 다른 거죠 저 사람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일본은 지금 상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림픽 담당 대신을 하는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국가대표 피규어 선수 남자 네. 남자하고 아주머니가 갑자기 술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 남자 선수한테 이제 길거리에서 키스를 한 거죠. 달라들어갖고 장관 시절에. 네. 그게 이제 신문이 찍혀갖고 주간지에 나와서 스캔들이 됐는데 네. 뭐 일체 멀쩡합니다. 우리 같으면 난리 났는데. 그렇죠. 난리 나죠. 야, 하여튼 뭐 재밌는 그 경우네요. 그러니까 이러한저러한 것들을 봐서 이제 일본은 정말 혁신이 어렵다라고 이제 보통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어떤 화법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화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들의 그 문화인 건가요? 혁신이 어려운 이유가? 그렇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는 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다르다고 해요. 일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교육을 받냐면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마라, 튀지 마라. 이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고요. 한국은 절대로 남한테 지지 마라 라고 가르친대요. 네. 중국은 절대로 남한테 속지 마라라고 가르친대요. 네. 이거가 세 나라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한테 민폐를 끼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상대방에 강요하는 것도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얘기 안
안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튀는 거, 그 자체도 전체 조화를 깰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것들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정말 많이 알아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뭐 많이 알아야죠. 예,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협력하지 않고는 또 살 수 없으니까 때론 경쟁도 하지만. 그렇죠. 네.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보면 일본 전문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일본에서 10년을 살았다, 20년을 살았다, 뭐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 뭐 이런저런 프로필이 붙으면 일본 전문가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일본에 30년 살았지만 제가 일본 전문가라고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한 5년 밖에 안 돼요. 네. 예, 어떤 의미냐면 그 일본 경험이 많아도 일본에서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만 살고, 그쵸? 교민 사회에서 살고, 뭐 교민들하고 같이 운동하러 다니고 모임 다니고 일본 사람들하고 비즈니스에서만 관계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혼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충 겉만 보고 온 사람들,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 국민을 미스리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저는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 생각을 모르는 상태에서 안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게요. 이게 모든 게 모르면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쵸. 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그 상태에서 결정을 져버리니까 그쵸. 그 액션들이 전부 잘못된 게 나오기가 참 쉽죠.